부동산위원회에서 구입 희망자들이 집장만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집값은 전년 대비 평균으로 5.5%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가스 프라이스 딱 치시면은 동네 주변, 자기 동네 주변에 가스 프라이스들이 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싼 지역을 저희가 찾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떨어질까? 중국 시진핑이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굉장히 환대를 받고 중동 10개국 정상이 사우디를 찾아와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교환을 달러가 아닌 그러니까 중국 화폐죠.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를 이제 페트로 위안화라 그러는데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화로 지금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가스 프라이스가 이게 떨어지는 게 오래 갈지 좀 의문시 되는 게 중국이 저렇게 날뛰고 있죠. 덩달아 사우디도 같이 으쌰으쌰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 지금 다시 그리고 오페크도 지금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지수는 아니고요. 생산자 물가는 7.4% 전월 달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가가 정말 조금씩 줄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도 조금 줄기는 줄었어요.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 잡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시장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 반도체를 더 압박하는 미국.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규율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맞는 것만 쓸 거야 라고 얘기해서 거기 한국, 네덜란드 잠깐 반기를 드는 척은 했지만 결국은 같이 동참을 했고요. 중국 반도체를 계속 압박을 해서 자국 생산하는 반도체만 쓰겠다는 거죠. 한국은 당연히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놓은 반도체 주식이 조금씩 오르고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이걸 팔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어떤 노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생각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가스 자동차 내가 어떻게든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번에는 전기차를 써야 된다. 전기차를 사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즘 보면 남자들이 모이면 무조건 전기차 얘기하더라고요. 가스가 너무 비싸니까. 가스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전기차는 정말 핫 이슈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더라도 가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긴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급은 되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소위 말하는 청정 에너지들 reusable 에너지 같은 거 바람이나 태양열이나 수력 발전이나 많이 하긴 합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원전이 사실은 지금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가스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좀 확연하게 되었죠. 그 전부터 사실은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한국도 이게 물론 한국 뉴스긴 합니다만 전 세계 추세긴 합니다. 탈원전으로 가동을 멈췄던 그 원전이 다시 가동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필리핀도 야 한국에 원전 재개 좀 도와줘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움직임은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단기적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캐나다 가스앤오일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입니다. 11월 토론토 집값 전년 대비 5.5% 하락. 워낙 많이 올랐겠죠, 그죠? 부동산위원회에서는 구입 희망자들이 집장만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금리도 올랐고 그리고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은 굉장한 희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입을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단독주택 가격은 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 건 다 날리고 조금 10% 가까이 좀 떨어졌고요. 콘도는 1년 전과 비교해서 0.9% 하락에 그쳐 큰 변동 없다고 합니다. 콘도는 또 그만큼 좀 덜 올랐겠죠. 그리고 콘도는 지금 집을 못 사는 사람들 그나마 공략할 수 있고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콘도다 보니까 콘도에 지금 그나마 수요가 조금 몰리다 보니까 콘도 가격은 이제 덜 떨어지고 안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평균 주택 가격이 사실상 지금 거의 11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져도 이게 너무 비싼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기엔 또 그렇게 시장은 언제나 저래 왔던 거죠. 시장이 정해지는 가격은 그게 맞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름 시즌 이후에는 하락세가
조금씩 이제 더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집 구매 희망자들은 경쟁이 줄고 경쟁이 거의 없죠. 지금은 진짜 선택권이 넓어진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위원회 케빈 그리고 회장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이 미치고 있는 고물가와 금리 현상 여파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광역 토론토 지역에는 밴쿠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 물론 오자마자 막 저렇게 10억 넘어가는 집을 팍팍 사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밑에 공략할 수 있는 저가 콘도 시장에 좀 들어왔다가 그러면 거기 경쟁이 과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빠져나가겠죠. 그럼 위에 있는 집값의 수요가 좀 밀어 올리고 그 수요가 또 밀어 올리고. 근데 이게 여기서 경제가 갑자기 폭망하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은 점점 되겠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민자가 계속 몰리면 다시 또 밀어 올리기 시장이 되지 않을까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구글에 여기 가스 프라이스 딱 치시면은 동네에 가스 프라이스가 쫙 나옵니다. 보면은 어떤 데는 1.85, 반면에 싼 데는 1.5, 그러니까 뭐 30센트 가까이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고 막 늘 수 있잖아요. 와, 그래도 오래간만에 1.75니까 이게 싼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2.3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야, 너무 싸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문제는 이런 가스 앤 오일이 정말 이 정도 가격 유지가 될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시진핑이 지금 이게 국내에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3년임 하면서 지금 시위도 일어나고 막 중국에서 시위하면 거의 진짜 끌려가서 죽던데 그죠? 막 장기 빼가지고 막 죽여버리던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형적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전형적 노선입니다. 국내에서 지지 기반이 없어지니까 해외에 나가서 돈을 뿌려가면서 해외 이제 정상들 지지를 받으면서 힘을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확인하고 중동에서는 지금 국빈 대접을 받고 있고요. 중동 10개국 정상이 찾아와서 막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이 또 돈을 엄청나게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1대1로라 그래서 이미 돈을 한번 뿌렸었는데 그거 한번 다 떼어먹히고 또 다시 지금 다시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될지는 저거를 미국과 유럽이 놔둘지는 모를 일이죠. 옛날에 미국이 한번 뚫겨 패가지고 다 무너졌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걸프 전상들의 석유 가스 교육에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이게 옛날에 그 누구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한번 했다가 한번 쳐들어가가지고 이건 다 뒤집어놨잖아요.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거 이미 예전에 시작을 하긴 했어요. 사실은 정말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 한번 실패를 했고 옛날에 한번 했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관두기로 했는데 또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중국이 지금 분위기가 아무리 이렇다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 할머니는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미국이 아마 저는 제 생각을 해요. 미국이 아마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허락을 해준 배경은 위안화로 거래를 해도 페트로 달러로 거래를 하는 만큼의 이익이 미국한테 아마 보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전 세계 패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미국이 봐준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장악을 하지 않았나? 그만큼 어느 정도 시진핑이 사실은 지금 경제도 지금 엄청 망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유지되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사실은 지금 용인을 해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중국 정치를 좀 많이 또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허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페크는 지금 말 안 듣고 있죠 요즘에. 하루 200만 배럴의 생산 감산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생산 같이 합시다 얘기했는데 바이든이 몇 번 얘기했죠. 근데 그 정면으로 무시하고 중국, 러시아랑 막 지금 열심히 놀아나고 있어요. 이게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원유 생산국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으로 돈잔치를 하고 있고 가스 앤 오일 프라이스가 너무 좋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생각이 컨셉이 바뀐 게 지금은 내가 가스앤오일 일반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나중에는 내 전기차 산다. 시대도 지금 전기차 흐름으로 넘어갔고 그죠. 지금 당장은 가스앤오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적은 양으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가스를 생산하는 비용을 확 줄이는 어떤 획기적인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지금 탄소 배출권이 앞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전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세계는 지금 다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안전하다는 가정하에는 비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가장 깨끗하면서도 좋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원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탈원전으로 갔다가 원전으로 돌아섰죠. 이 원전 얘기는 제가 나중에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원전 재개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원전 재개의 흐름은 사실상 지금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앤오일, 청정에너지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캐나다에서는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가장 많이 쓰는 주가 온타리오 주인데 온타리오 전기값이 우리 BC주도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전으로 돌아 쓰는 쪽이 빠르고 좋고 앞으로 전기 세상이 올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기사를 보고 생각을 보니까 그래서 원전으로 전 세계 트렌드가 돌아설 때 확실하게 돌아설 때 그때가 아마 가스앤오일 산업에 굉장히 힘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7.4%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소비자 지수는 아니고 생산자 물가인데 소비자 지수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련된 기사를 앞으로도 금리는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 반도체 압박 더하는 미국. 자, 그래서 반도체 주가 줄줄이 상승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저도 압박하는 거 보면서 전 세계가 미국 반도체를 더 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주식을 아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주식은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업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스앤오일 그리고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방향을 결정을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또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